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밤 9시 41분입니다. 드디어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만 뜨면 콜옵션이 몇천 프로씩 빵빵 터지던 1월물이 드디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 후반쯤부터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옵션은 0에 수렴한다, 만기일에 0에 수렴한다라는 어떤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대부분 다 0에 수렴했죠. 콜옵션들 월요일날 그렇게 미쳐 날뛰던 콜옵션들이 결과적으로 다이어트가 홀쭉하게 돼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풋옵션들도 당연히 다이어트가 홀쭉하게 됐죠. 아무튼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물이 끝났고요. 뭐 1월물이 끝났다고 해서 뭐 내일부터 폭락이 온다, 그렇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 다만 지금까지의 모습은요, 그러니까 이번 주 옵션 만기주의 모습은 뭐였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이렇게 4거래일 동안 이 선물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 옵션 만기주에 멈췄던 이유는, 올라가던 걸 멈췄던 이유는 콜옵션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지수 가만히 박스권으로 두고 콜옵션 매도 치면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지수를 올리겠어요. 적당히 옵션 양쪽으로 매도 쳐놓고 나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선물 가지고 막 위로 들었다 놨다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아무튼 박스권으로 그래서 움직였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기대했던 거는 이 오늘 아침 제목에도 좀 그런 내용을 약간 언급을 했듯이 음봉이 좀 보이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음봉이 안 보여요.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만기 주에 옵션과 관련된 이런 이익 때문에 지나치게 비쌌던 콜옵션들의 모양 때문에 더 이상 시세를 주고 싶었는데 못 주고 그냥 옆으로 기간 조정을 한 꼴밖에 안 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만기가 끝나고 나서 뭐 꼭 폭등한다, 꼭 폭락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한 3거래일째 옆으로 쭈루시 긴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거는 기간 조정으로 보고, 만기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내일은 그 어떤 지금까지 지수 상승을 제한하던 게 콜옵션의 비싼 가격 때문이었다면은 이제 그런 제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제한에서 풀리는 게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어쨌든 이 박스권을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깰 가능성은 높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늘까지 이렇게 양봉의 상승 마감까지 쭈루씩 보여주는 걸로 봐서 결과적으로 하루 하락 마감한 거죠. 1월 10일 하루 하락 마감했으니까 이거는 일단은 뭐 내일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어떻게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간 지금 상황이 이번 만기주에 프리미엄을 많이 뺐죠. 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 이렇게 보시면 비쌌던 옵션을 다이어트를 시켜 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전히 비싸긴 비싸단 말입니다. 콜옵션이. 그래서 차월물을 지금 보시면 평상시 코스피 이런 때 차월물 콜옵션 풋옵션 양합이 한 7이나 뭐 이 정도 됩니다. 7이나 8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작이 25 정도 가까이 되죠. 24, 25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전히 차월물도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만기가 끝났다고 해서 뭐 어떤 꼭 폭등을 기대하거나 이런 것도, 예전과 같은 그런 탄력적인 시세를 기대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어쩌면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은 이번 만기주에 차월물들까지 포지션을 그냥 옵션들 비싸니까 매도나 까자, 뭐 이 기회에 차월물까지 매도 깔까 해서 쭉 매도를 포지션을 잡아놨을지도 모르죠.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양매도를 다 잡아놨을 수도 있다. 어쨌든 여전히 비싸거든요. 여전히 옵션들이 지난 3거래일 동안 이 까긴 깠음에도 불구하고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또 변동성을 주면서 막 예전처럼 탄력적으로 막 이렇게 오르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뭘 할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뭘 할 때는 아니다. 뭐 그러니까 옵션이건 뭐 선물이건 뭐 아니면은 뭐 인버스건 뭐 레버리지건, 아직까지는 조금 단기적이나 장기적이나 지금은 잠시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뭔가 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30 돌파 한착 오늘 했으니까 뭐 내일 위쪽으로 간다고 하면 따라가 보시든지요. 미국에서 별일 없으면.
그리고 뭐 417이 붕괴가 된다고 하면은 심심하신 분들은 417 붕괴되면 그때 또 따라가 보시던지,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알아서 선택을 하시는 건데, 아무튼 그렇다. 저는 아무튼 지금 자리는 뭐 박스권이 뭐 조금 돌파가 되나 조금 붕괴가 되나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죠. 코스닥에서 오늘 코스닥 150에서 누군가 주문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장중에 잠깐 상한가 가까이 갔다 온, 장중에 5% 가까이 상승했다가 밀렸는데 누군가가 주문 실수한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 5분봉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니까 5분봉 보시면 잠깐 아마 한 1, 2분 만에 순간적으로 누가 주문 실수해서 훅 올랐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간 코스닥 지수는 좀 심상치가 않다. 코스닥 지수는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 때문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좀 주의하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 제약업종 지수가, 그래서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가 어디를 붕괴시켜야 되나, 오늘 넥라인을 테스트하는 자리였는데, 그 넥라인을 보시다시피 오늘 일단 지지를 했습니다. 이게 업종 지수기 때문에 명확하게 숫자가 그렇게 딱딱딱딱 맞춰서 움직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뭐 주식이나 선물 옵션처럼 뭐 지지와 저항을 뭐 한두 호가 차이로 이렇게 지키고 그런 칼 같은 모습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대략적인 가격대 지켜야 될 때가 제약 업종 지수가 여기 이 라인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일단 이 오늘 라인을 돌파한 척하긴 했거든요. 일단 한 4거래일 때 지지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코스닥 인버스 쪽은 좀 주의는 하긴 하시는데, 아무튼간 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한편으로 이 코스닥 지수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셀트리온인 것 같은데, 셀트리온 또 안 그래도 뭐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하니까 뭐 또 야 팩트 체크 좀 해라, 셀트리온은 코스피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이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아무튼 뭐 셀트리온이 대장이니까 그냥 이제 대충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현재 쌍고점 나오고 있고, 쌍고점 나온 상태에서 이제 오늘 좀 밀리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신뢰도는 좀 낮을 수 있어요. 오늘 나온 이 하락에 대한 신뢰도는 낮을 수 있다. 왜냐면은 뭐 보시다시피 어디 자리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뭐 아직까지 상승 추세 중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최소한 32만 5천 원 정도는 붕괴시켜 줘야 어떤 상승 추세가 깨졌다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안 보이고 있더라고요. 셀트리온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쌍고점 나오면서 뭔가 좀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3산을 만드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저항이 한 번, 두 번, 세 번. 물론 이것 또한 어떤 공격적인 매도를 하려면은 최소한 뭐 19만 원, 아니면은 20만 원이나 19만 원 정도는 붕괴시켜 줘야지, 기준에 따라서 19만 원 붕괴시키자마자 20만 원 붕괴시키자마자 매도를 깔 수도 있고, 19만 원 붕괴시키자마자 뭐 어떤 매도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자리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얘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살아는 있는 건데, 아무튼 얘도 3산 뭐 별로 좋지는 않은 모습 나오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하나, 둘, 세 번, 물론 이번에 고점은 살짝 높아지긴 높아졌는데, 아무튼 얘도 그렇게 모습은 별로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얘도 어디가 붕괴돼야 된다? 최소한 한 15만 원 붕괴되면은 얘도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셀트리온 삼총사들의 최근 흐름이 좀 정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코스닥 인버스는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뭐 들고 있습니다. 뭐 저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뭐 물론 다양한 이슈들이 뭐 남긴 남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임상 결과를 식약처에서 뭐 17일날 검증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제가 셀트리온에 관해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17일날 정도쯤에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친구들이 어떤 넥라인 테스트를 이 자리에 하면서 여기서 지지가 되냐 붕괴를 되냐 뭐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서 17일날 정도가 어떤 코스닥 인버스에도 중요한 날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를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셀트리온 친구들이 좀 약하다. 셀트리온이 사실상 코스닥 시장을 끌고 가는 메인인데 그 친구들이 요즘 좀 안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 아침에 제약업종 지수 이야기한 거에 좀 덧붙여서 한마디 좀 더 드리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아무튼 특별히 뭐 이것저것 할 거 없고, 뭐 오늘 뭐 아무튼 오늘 뭐 선물이라든가 뭐 외국인 뭐 그러니까 외국인의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라든가 일단 뭐 전반적으로 매수하긴 매수했습니다. 뭐 코스피는 보니까 장 막판에 삼성전자를 좀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간 뭐 오늘 하루 외국인이 샀다, 뭐 오늘 하루 외국인이 팔았다, 글쎄요, 뭐 이런 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일단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뭐 일단 외국인이 최근에 선물을 쭉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장 막판에 좀 땡기더라, 뭐 이런 점 정도는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재밌었던 점이 376부터 시장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크리스마스쯤부터 해가지고 크리스마스쯤부터 해서 외국인은 지금까지 선물을 쭉 매도했는데 오늘 좀 매수가 좀 크게 들어왔어요. 어떤 의미일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 봐야지 되겠죠. 지금 여기 이렇게 선물 매도가 한동안 쭉 누적이 됐었는데 현재 지금 선물 차트의 모습대로라면은 지금까지 이 선물 매수했던 이 포지션들을 여기서 한번 청산하면서 어떤 뭐 수익을 내는 것일 가능성이 좀 높긴 하겠죠. 이대로라면요. 그죠? 이대로라면은 그리고 이 선물 수익, 이 외국인들이 수익 내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물 매수 잡았던 거 싹 수익 낸 부분을 기관이 받아가서 선물은 잘 안 빠지고 지수는 계속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음봉이나 이런 게 안 나오고 특별히 하락 마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환율 쪽 간단하게 체크하시자면은 뭐 1103원 이거 그러니까 달러 선물 기준으로는 1103원이 여기 요날 나왔던 전 저점 자리죠. 1103원 자리 오늘 일단 딱 터치하고 5일선 위쪽으로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 1103원을 돌파한 차가는지 여부가 이 연결 선물에서는, 이 선물 기준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 뭐 달러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점,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 미국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미국장 넘어가기 전에 좀 전에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바이든 측근들이 부양책을 대략적으로 2조 달러 규모로 낼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블루웨이브라든가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뭐 통과 가능성은 좀 높긴 높겠죠. 아무튼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조금 좀 약세를 보이던 S&P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녹화 시작하니까 뭐 보합이라든가 상승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왔고요. 그 와중에 재밌는 것은 이런 소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어느 정도 좀 저점에 대한 지지력들을 보이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재밌는 건 이런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한 번씩 쓰는 표현인데 우리 달러가 달라졌어요 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좀 재밌는 모습인 것 같아요. 부양책 2조 달러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인데, 네, 이제 보시다시피 오늘도 이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좀 재밌는 점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 달러가 달라졌어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우리 달러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졌냐라는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1월 5일, 1월 6일 요때쯤부터 우리 달러가 좀 본격적으로 달라진 거죠. 요때는 알 수 없었던 거고 본격적으로 좀 달라진 건 이때부터가 아니냐. 참고로 요때가 뭐냐면은 상원에서 블루웨이브라는 이슈가 이날 터진 거죠. 예, 이때쯤 터진 겁니다. 이때쯤 터지고 나서 우리 달러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왜 이렇게 우리 달러가 마침 블루웨이브라는 소식, 더 강한 달러 약세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소식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러가 달라지냐, 선반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달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달러 약세가 주식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던 어떤 펌프의 역할을 했다면은 이 펌프가 좀 약해지고 있다는 게 요즘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자리는 90.5. 이게 마우스가 안 좋아서 그런가? 하여튼 선이 잘 안 꺼지는데,
하여튼간 이 90.5를 돌파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쉽게 안착할 수는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오르다 여기서 더 며칠 개기다 오르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좀 쑥 밀렸다 오르려고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90.5를 기준으로 잘 보자. 저 90.5를 돌파 안착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친구들도 이 원화인데 원달러 환율도 뭐 1103원 위로 올라올 수 있고 뭐 아니면 1110원까지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그러니까 장중에는 강하게 올라가던 뭐 1110원까지도 찍던 뭐 1103원까지도 찍던 원화가 일단 윗꼬리 달고 이렇게 쭉 밀린 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 요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이러니까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윗꼬리가 쭉 달린 것이 아니냐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내일 아침에 또 이게 어떻게 마감을 하는지는 또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와 관련된 영향 때문인지 위안화도 일단 뭐 쌍바닥 가능성 정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정도는 이제 연속적으로 좀 올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또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던 게 도루묵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달러는 뭐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안화하고 원화 같은 경우가 좀 그렇네요. 모습이 좀 그렇고 있네요. 하여튼 역외환율은 아무튼 훨씬 강합니다. 이거 위안화 역외환율이죠. 위안화 역외환율 같은 경우는 뭐 쌍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높습니다. 뭐 그런 어떤 2조 원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 보시다시피 어떤 이 장대 음봉의 절반 자리를 돌파 안착한 상황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뭐 일단 나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죠. 뭐 2조 달러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뭐 우리 달러가 달라졌어요와 더해서 같이 얘기하는 게 환율하고 금리의 어떤 커플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율하고 금리가 이제 커플링 되는 과정에서 그죠? 얘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삼각수렴형 이렇게 나오다가요. 금리가 삼각수렴형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삼각수렴형 나오다가 이제 위쪽으로 돌파 한창했는데 공교롭게 그 돌파하는 그날이 우리 달러가 달라진 그날과 같다는 겁니다. 첫 장대 양봉이 나온 날이 그날과 같다. 이날에 나왔던 재료는 블루웨이브였다. 상원 장악 그죠?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우리 달러와 함께 우리 금리가 달라지고 있고 아무튼 확실히 이런 지표들 그러니까 금리라든가 달러 인덱스 같은 쪽은 이 소식에 이 뭐 블루웨이브라든가 바이든과 관련된 이런 소식에 상당히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은 지금 워낙 그 심리가 좋으니까 그냥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잘 보이지 않는 이 뒷골목에 사실 얘네가 메인이고 주식시장이 뒷골목인데 아무튼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잘 맨날 보지 않는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반응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뭐 1.2%인가 뭐 1.3%대가 넘어가면은 지금까지 항상 주식시장이 어떤 뭐 테스트를 받았다, 뭐 조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최근 5년간을 봤을 때 뭐 10년물 금리가 1.3%대가 됐을 때는 주식시장이 어떤 그 상승세에 대한 테스트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모르죠. 근데 아무튼 그 수치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은 이 코로나 때 작년에 3월 달에 코로나 때 한참 난리가 났을 때 그때 고점이 그때 10년 금리가 1.27이었거든요. 1.26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를 1.26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본 어떤 기사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1.26 넘어서죠. 어쨌든 그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면은 진짜 주식시장은 뭐 이제 그때쯤이면은 어떤 진짜 뭔가 시련을 겪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이미 3월 달에 고점을 넘어서긴 했고요. 아무튼 지금 이거 잘 봐야 되겠죠. 이거 지금 패턴들이 그 10년물 금리는 상당히 급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10년물 금리를 보시면은 얘도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요 추세선이 깨지니까 폭락이 나왔던 거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폭락했던 이런 구간들은 매물대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10년물 채권금리의 어떤 저항 자리라고 한다면 여기 전고점 정도 1.26 정도가 여기에 어떤 저항이 좀 있는 거고, 1.26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은 상당히 급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1.5까지, 여기까지는 거의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항이 생각보다 금리 급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떤 기울기 이런 관점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기울기는 가파르게 된다. 하락도 상승도 이렇게 가파르게, 끝이 갈수록 가팔라진다. 완만하다가 갈수록 가팔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어쨌든 환율이 아니고 금리가 상승하는 기울기가 어쨌든 상당히 가파릅니다. 상당히 가팔라요. 여기 어딘가에서 또 이제 저점을 또 만들면서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형 뚫고 지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정배열 상태에서 만들어진 이걸 첫 번째 장대 양봉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가파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금리의 상승 속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각도가 지금도 상당히 가팔라요. 지금도 이 금리가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좀 가파른 편입니다. 물론 금리가 떨어질 때도 진짜 수직으로 떨어졌지만은 진짜 금리는 좀 천천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그런 예상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금리가 그냥 되게 천천히 움직이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 지금 첫 번째 장대 양봉이라 생각한다면은 이거 생각보다 금리가 또 올라갈 때 수직으로 굉장히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 금리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간다면 뭔가 그죠? 안 좋겠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밤에 그거 있죠. 오늘 밤에 파월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시장의 이슈가 맨날 눈만 뜨면 인플레와 관련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테이퍼링, 양적 완화 규모 줄이는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야기 항상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부양책 관련된 이야기도 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겠죠.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그리고 치솟고 있는 이 10년물 국채금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 파월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한번 오늘 밤에 그 연설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 시장의 어떤 만기도 끝났으니까 일단은 증시는 어떤 족쇄에서 일단 해방은 된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튼 좀 기대를 해보자고요. 미국 변동성 지수 투자하신 분들 조금 주의는 하시고요. 왜냐하면 UVXY가 아직 저점을 제대로 잘 못 지키고 있으니까. 물론 변동성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불쌍하게도 UVXY는 좀 부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튼 조심하시라는 점 말씀드리고, 글쎄요, 얼추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특별히 반도체 지수 보고 계신 분들 한번 참고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반도체 지수 다시 한번 갭상승의 음봉을 만들어냈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도 다시 한번 갭상승 음봉이 나오거나 여기서 또 다시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내일 밤 정도에 한 번쯤 이거 또 숏을 잡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저는 얘를 좀 지켜볼 거예요. 변동성 지수가 저점을 잘 지키는지도 같이 좀 볼 거고요. 오늘 밤 저는 미국 시장을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볼 거라고요. 어차피 S&P 지수, 나스닥 지수 숏 치는 거는 아직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으니까, UVXY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가 오늘 밤에 어떤 저점을 지키면서 오늘 이렇게 양봉을 조그맣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래서 최소한 10.5 정도는 돌파 한창 해서 양봉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어떤 숏을 칠 만한 조건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걸 좀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